자, 오늘 이제 유형 몇 번부터 14번부터 할 건데 137쪽. 일단 지난 숙제에서 유형 12번에 775번, 76번 한번 보고 갈게요. 둘 중에 뭐 해볼까? 그래, 똑같네. 밑에 볼게. 자, 776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함수에서 있잖아. 자, fx는 gx라는 방정식이죠. 그지? 이게 x의 식이고 x의 식이고 둘이 갖다 놓으면 방정식이지. 자,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뭘 찾는 거? 교점을 찾을 때 저 방정식을 세워서 풀잖아. 그치? 저 방정식의 실근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x값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써야 돼? y는 fx의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fx의 그래프가 gx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함수값이, 즉 y좌표가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위치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저 부등식의 의미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문제 보세요. x는 2와 3 사이에서 a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b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는 더 위에 그려지고 이 직선보다는 더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하는 a, b를 찾는 문제죠. 그치? 그럼 먼저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가운데 있는 거. 자, y는 x-1분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랬죠. 분모가 x-1이니까 분자에도 x-1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겠죠. x-1분의 1 더하기 약분되어서 1로 내려가겠죠. 자, 정근선이 얼마? 1, 1. 그치? 1. 1. 정근선이 1, 1. 그리고 k, 상수값이 양수니까 그래프는 어디 그려진다?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근데 지금 뭐가 있어? 정의역이 2부터 3, 4이니까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x가 어디부터? 1이니까 2부터 어디까지? 3, 4에만 그래프를 쓰겠다는 얘기야. 2하고 3, 4의 부분만 쓰겠다는 얘기지. 됐지? 자, 이게 가운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야. 자, 근데 이놈이 누구보다는 요거보다는 직선이죠. 일차함수. 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이 직선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두 직선 다 봐봐요. 기울기가 AB로 바뀌고 있고 y절편이 1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두 직선 다 어디를 지나? 0,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서 기울기 AB에 따라서 직선이 만들어지겠는데, 자, AX 더하기 1은 이 노란색 부분보다 더 어때? 아래쪽을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X 더하기 1은 이 그래프보다는, 이 유리함수 노란색 그래프보다는 더 위를 지나가야 되잖아. 그치? 위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A 값은, 즉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노란색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로 가거나 맞는 까지 괜찮겠죠. 어디까지는 괜찮은 거야? 이 점을 지나도록 할 때까지는 괜찮아. 그지? 이때의 기울기보다는 더 어떻게 되니? A 값은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bx 플러스 1은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디가 괜찮아? 둘이 만나는 데까지는 괜찮다고요. 이거보다는 더 위로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물었어요. 자, a 빼기 b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 이걸 뺀 게 최대되려면 a는 제일 클수록 좋고 빼는 놈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그 차는 최대가 되겠네. 그러면 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 찾아야 돼. 자, 지금 이게 b고요. 요 기울기가 지금 a잖아. 그럼 a의 최대값은 언제야?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네. 이때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 점은 좌표 찾아보자. 이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0,1이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3,3을 쳐넣으세요. 2분의 3이죠. 3,2분의 3이야. 따라서 이 점을 지날 때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 A 값은 최대는 이놈과 이놈 사이의 기울기니까 얼마 나오니? 3 빼기 0분의 2분의 3 빼기 1이 될 거고요. 3분의 2분의 1 해서 얼마 된다? 6분의 1이 A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B의 최소값은 요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의 최소값이 되겠죠. 요거보다 더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얘가 더 위를 지나야 된다, 했습니다. 이 점을 지날 때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B의 최소값은 결국 여기 있는 0,1과 이 점의 좌표 사이의 기울기네. 점의 좌표는 얼마니? x는 2,2를 쳐놓읍시다. 2,2가 되겠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2 빼기 0분의 2 빼기 1에서 얼마다? 2분의 1 되겠다. 따라서 a 빼기 b의 최대값은 a의 최대값에서 b의 최소값을 떼면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뭐야? 이 부등식의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 돼. 큰 쪽은 더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작은 쪽은 상대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값을 찾는 문제예요. 됐지?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은 직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위아래 위치한 게 따졌다면 이 문제는 직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과정들을 두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치? 자, 775번도 통일한 문제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유형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 얘 친구들은 중간고사 시험 보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함수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자, 이런 걸 배웠어요. 기억을 듣어보세요. fx랑 f 인버스 x가 같은 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죠. 자,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였니? fx를 두 번 합산한 함수가 함수함수 되는 함수였죠. 기억나요? 있었어요? 이게 왜 두 개 같은 거야? 요 기식의 양쪽에 f 인버스를 합산해도 되는데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합산해도 된다 그랬죠. 그쵸? 둘 다 왼쪽에 f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 역함수와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니까 사라지죠. 그럼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f 인버스 x가 되는 거니까 결국 두 편은 다 동일한 편이다. 자, 그럼 이거를 만족한 함수는 도대체 어떤 함수인데? 라고 했잖아. 이거를 만족한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똑같아지려면 fx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치 이동시키면 역함수 그래프 그려지잖아. 근데 그 역함수 그래프가 원래 함수랑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f 인버스 x의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돼. y는 x의 대칭 모양이니까. 그럼 둘이 같다 안 같아? 이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야. 둘이 같지 않은 함수라고요. 근데 만약에 봐. fx가 이렇게 생겼지. 그럼 f 역함수 구하기위해서 y는 x에서 훅 돌렸는데 그대로 모양이 똑같을 수 있지. 그러면 f 역함수를 구한 거랑 fx랑 모양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둘이 같아진 함수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기려면 결국은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인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프 자체가 y는 x의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좌우를 뒤바뀌어 봐도 달라지는 게 없죠. 그치? 그런 의미야. 자,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fx가 다항함수라면 몇 차 함수만 가능하고요? 1차 함수만 y는 x의 대칭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1차 함수에서 어떤 건데? 첫 번째는 y는 x야.
y는 x라는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얼마짜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은 y는 x의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y는 x에서 180도 돌려봐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따라서 이거를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자, 대신에 y는 x는 y절편이 0일 때만 y는 x만 정확하게 마이너스 대칭이 될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y절편이 바뀌어도 어때? 계속 y는 x의 대칭 모양이 나오겠죠. 다 되는 거야.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저 상황을 만족하는 함수들이 될 거라고요. 그치? 기억을 하셔야지 문제들이 편하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예의 같은 거 이거 시험 보면 알 거야. 근데 두 번째 fx가 유리함수라면 이거 돌아가면서 보네. 자, 유리함수 중에서도 y는 x의 대칭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떨 때?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두 점근선의 교점 위에 뭐가 있으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면 y는 x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 두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때도 마찬가지잖아. 이 두 놈도 y는 x의 대칭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유리함수가 y는 x란 직선의 대칭 모양의 곡선이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두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즉 점근선의 교점이 3,3,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함수들은 그 점근선의 교점을 y는 x가 지나겠죠. 그러면 그때 유리함수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모양을 뜰 거고 이런 조건을 만족할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이거를 추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치? 어떤 유리함수가 얘를 만족한다. 원래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지더라. 또는 자기 자신을 두 번 하는 합산함수가 항등함수 되더라. 그러면 그놈의 점근선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분명히 얘기했잖아. 함수에 대해서는 그 함수들이 갖는 함수의 그래프가 갖는 성질들을 많이 정리하고 쓸수록 편하다고 했죠. 자, 문제 볼게요. 얼마나 편한지. 자, 784번 보시면 이놈의 그래프가 1,2를 지나. 자, 대입하면 되겠지. 일단 보류. x는 마3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이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구나. 그치? 그러면 점근선이 그려자. x 점근선은 얼마 되니? 분모가 이용되는 거 마이너스 3. y 점근선은 1차의 개수의 b 1분의 a. 그치? 얘가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고. 그 말은 둘의 좌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가 이제 마이너스 3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이걸 대입하면은 b도 나오겠죠. 1,2니까 y는 2가 되고 x에다 1 대입하면 분모는 4분의 1 대입하면 b 빼기 3이 되겠죠. b 마이너스 3은 8이 될 거고 따라서 b는 얼마다? 됐니? 알고 있으면 그냥 가져가는 문제야, 그치? 787번도 보세요. 항상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문제를 다 푼다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시키는 함수를 g라고 하는데 그 g가 얘를 만족한다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아지더라. 어떤 함수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다? y는 x 위에 있구나. 그러면 굳이 gx의 식을 다 구할 필요 없이 gx라는 함수의 점근선만 찾으면 되겠죠. 그냥 그치? 눈 잘 뜨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식을 옮기지 말고요. 항상 했잖아.
유리함수의 이동은 정근선만 옮겨도 웬만하면 다 풀린다고요. 자, 원래 fx의 정근선 뭐니? fx의 정근선 해줬잖아. 분모 0 되는 거 a 1차 계수의 b 2a 플러스 1 이게 fx의 정근선 몇 점 되겠죠? 근데 gx는 걔를 m-만 옮겼어요. 그러면 gx의 정근선의 교점은 x축방으로 m이니까 a 플러스 m 점이니까 y축방으로 마이너스니까 2a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gx의 정근선의 교점인데 그게 어때? y는 x 위에 써야 된다고. 그래 이거 만족한다고요. 그럼 이 둘이 어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a 플러스 m하고 2a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a 마이너스 m은 관해서 까만문자 우변 다 이항시키면 a 이항시키면 빼기 m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1 되겠죠. a 빼기 얼마다? 2입니다. 쉽게 나와. 됐지? 그래서 자, 이 개념 분명히 정리를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 하는 김에 화장실 그리고 이가 또 세고 가리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유형 15번 가겠습니다. 유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활용 문제. 자, 이제부터는 유리함수의 활용 부분들이야.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줄게. 안 졸리는 데서나? 졸리지. 다들 저기 또 안 하고 수업 안 하고 그럴 수 없잖아. 자, 활용이니까 바로 문제 보면서 볼게. 788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역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 1은 2고요. f.f2는 2분의 1일 때 f-2는 a. 그냥 대입한 거잖아. 자, 역함수 아직 안 했지? 했나? 역함수 나오면 당연히 역함수 구해서 대입해 내지만 우리 뭐 하자고 했어요? f 인버스 1이 2면은 f2는 1입니다로 바꿔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쵸? 그럼 2,1을 대입을 하자. 자, 2 대입하면 2b 플러스 1분의 2a 마이너스 1이 얼마다? 1이다. 다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f2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좀 전에 f2가 얼마라 했어? 여기 1이라고 했죠. 그러면 f1은 2분의 1이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네? 대입하시면 되겠다. f1은 b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AB에 대한 2차식, AB에 대한 2차식 하나 둘이 연립하면 AB는 더해지겠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끄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자, 그 다음 유형 16번 유리함수의 추정 누구나? 수업하지 말고 좀 현지고 그러네. 자, 유리함수의 추정, 합성함수의 추정 했던 거야. 앞쪽에서 했지? 합성함수 추정 어떻게 하니? 반복되는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함수값들을 착착 구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함수가 유리함수로 주어졌을 뿐이야. 방법은 동일해. 한번 볼까요? 791번 보시면 자, fx가 x-1분의 x에 대해서 f 2018의 3은 돼 있습니다. 그럼 뭐야? 3을 넣고 몇 번 합성하는 얘기야? 2018분 하라 그랬지? 한 번씩 하는 거야. 자, f3은요 2분의 3 f2의 3은요 두 번 합성하는 얘기니까 한 번에 해서 나온 2분의 3을 들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2분의 3을 x에 다시 집어넣으면 2분의 3 빼기 1 2분의 1 분의 2분의 3 본분수 계산하시면 3 그럼 더할 필요 없네.
F 3에 3. 한 번 더 합산해야 되니까 3을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또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2분의 3과 3이 계속 반복되는 두 개씩. 짝수지. 짝수일 때니까 당연히 얼마 되니? 이거는 3이 되겠습니다. 끝. 그치? 운 좋게 두 번만에 규칙이 끝나고 있네. 근데 뭐 어떤 경우는 4번을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6번을 갈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12번을 가야지 규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12번쯤 되면은 어떡하겠냐? 한 3번쯤 하고 나서 아니 한 5번쯤 하겠다. 그래도 반복이 안 되면 어때? 뭔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하겠지, 그치?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규칙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규칙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유형 17번 가겠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유리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좌표 평면에서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다? 뭐가 먼저 필요하다? 문신자라. 자, 뭐가 먼저 필요하다? 좌표. 그지? 그 도형을 이루는 꼭지점들의 좌표를 알면은 그 넓이가 구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치요, 그러면. 자, 9197번 보시면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고요.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1, 4분면의 점 A를 잡았을 때 A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BC를 하자. ABC 넓이가 50이 되더래. 그럼 뭐 이렇게 X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A와 B는 무슨 좌표가 똑같고요? Y좌표가 똑같고요. A와 C는 무슨 좌표가 똑같고요? X좌표가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 A점의 좌표만 세팅해 주시면 B와 C점의 좌표도 따라 볼 수 있겠네. 자, A점의 좌표 안 알려줬으니까 나 적당히 세팅을 하셔야지 문제를 풀겠죠. 뭐라 둘 거야? A, 요거 위의 점이니까 A분의 1이 되겠다. 됐지? 그러면 C점의 좌표는 둘의 X좌표 똑같으니까 너도 A, 요거 위의 점이니까 얼마 되니?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점은 얘랑 y좌표가 똑같아. 따라서 b점의 y좌표는 얼마다? a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x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y에다가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대각선 곱하면 x는 얼마다? ak, ka. 좌표 다 나왔지?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줬기 때문에 넓이를 한번 계산해보자. 직각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니?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x좌표 여기서 이놈 x좌표를 빼야겠죠. 그러면 ka 빼기 a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는 얼마니? 끄고 여기서 여기 요 CA y좌표에서 A의 y좌표 뺄게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겠습니다. 그걸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더라? 50이 나오더라. 자, 공통에서 좀 묶어낼게요. 2분의 1 곱하기 A로 묶어내면 K-1. 자, 이 공통에서 뭐 있냐? A분의 1을 묶어낼 수 있죠. 그럼 K-1 이렇게. 나 혼자 풀고 있는 듯? A 약분되죠? 그러면 2분의 1 K-1의 제곱은 50. K-1의 제곱은 100. K-1은 얼마씩? 그럼 K는 11 또는 마이너스 9 됐습니까? 자, 근데 K가 뭐였냐? 양수죠. 어느 거가 되겠어요? 11이 되겠습니다. 그치?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좌표들만 다 구해내면 어느 변이든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고 변의 길이를 통해서 넓이들도 다 계산할 수 있으니 좌표를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때 기준이 되는 한 점의 좌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라 하는데 A, FA 또는 뭐 K, FK, T, FT로 세팅을 하고 다른 점들도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모든 문제.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도형이 그려지더라도 저 방법은 틀리지 않아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2학년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다 좌표를 세팅을 하고 다른 점들의 좌표를 구해나가는 문제들이야.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래요. 당연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겠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활용하는 거는 뭐 구할 때 활용했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했죠. 분명히 여기도 무슨 어떤 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올 거야. 근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계산해봤더니 그 식이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겠지.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였어요? 분모 분자가 뒤바뀐 역수 형태일 때 산술기하평균 많이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식에서 이런 역수 형태들이 보이면 산술기하평균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봐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리함수는 봐봐. x좌표 k면은 넌 k분의 a죠. x좌표 y좌표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를 띠고 있어? 역수 형태를 띠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유리함수를 베이스로 하는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기하가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잖아. 기본적으로 좌표 형태가 역수 형태니까. 자, 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00번. 눈을 뜨라. 졸릴 때 저는 장갑이 엄청 괴롭잖아. 선생님 운전할 때 장갑에 갈 때 막 졸리면 미치겠어. 막 때리면서 졸고 있잖아. 이렇게 막. 그치? 괴로워. 그때는 자는 게 맞는데. 그래서 내가 봤어요. 아프다고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졸릴 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자는 소리였어. 왜냐면 늘 공부하면 계속 책에 그림만 그리고 막 책을 안 넘어요. 그럴 바에 그냥 자고 일어나서 깜깜하게 공부하기 낫거든. 근데 지금 이제 다 같이 수업하는 중이니까 그렇지. 네가 자버리면 다른 친구들이 그 시간이 조금 뜨니까 조금 참자. 조금. 힘내보자. 자, 그리고 같이 y는 x-1분의 8의 그래프의 점 P에서 두 정면선에 내린 정면선 얼마야? 1,0이죠. x는 1하고 y는 0이 정면선이네. 정면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PQ라 하자. Q와 R을 하자. 이때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이야. 당연히 자, 이 길이와 이 길이 구하려면 당연히 뭐야 돼? 이 점들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좌표 찾아봐. P점과 R점은 Y좌표 똑같고요. P점과 Q점은 X좌표 똑같기 때문에 결국 P점의 좌표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고요. P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점하면 되겠죠. 뭐라 줄까? A, 요거 위에 점이니까 A-1분의 8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요 길이 얼마 돼요? PQ 길이는? PQ 길이는 요 길이는 P점의 Y좌표랑 똑같네. A-1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길이? PR의 길이 구할게요. PR의 길이. PR의 길이는 요만큼 길이잖아. 조심해. PR의 길이는 A가 아니야. X좌표 A라는 얘기는 Y축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지. 요만큼 길이가 지금 A라는 얘기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PR의 길이는 A에서 얼만큼 빼야 되니? 이만큼을 빼야 된다고요. 이만큼이 얼마인데? 1. 따라서 PR의 길이는 얼마다? A-1이야. 그럼 PQ 더하기 PR은 A-1분의 8 더하기 A-1이고요. 요 놈의 최소값이야. 꼬라지 보니까 어때? 곱했을 때 사라지겠지. 산술기하평균 써야겠다. 이놈은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얘랑 곱해지겠지? 얼마? 8이 되겠고요. 2루트 2 그러면 4루트 2가 되겠다.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다? 4루트 2가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안 물었지만 뭘 물어볼 수도 있어.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치? 우리 산술기하평균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갖을 때의 X값을 묻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치? 자, 산술기하평균에서 최대, 최소 나오는 경우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디? 얘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했잖아. 그치? 그럼 그걸 물어보면 저거 방정식을 풀어야 돼. 얘가 얘랑 같을 때야. 그럼 A-를 곱하면 8은 A-1의 제곱이고요. A-1은 제곱되면 뿔마 루트 8.
A가 얼마일 때? 1 뿔마 2루트 2일 때 성립하겠다. 근데 지금 A가 어디야? 1, 4분면의 점이죠? 양수해야 되니까 1 플러스 2루트 1일 때. 자, 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최대 최소를 가질 때의 x값 또는 p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가 될 때의 p의 좌표가 구해지겠다. 됐지? 둘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 이것도 어때? 좌표 평면에서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좌표를 세팅만 잘 해주시면 길이들 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길이 형태들이 산술기하를 푸는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좌표 먼저, 그 다음에 주어진 좌표들 가지고 길이나 넓이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뒤쪽에 803, 804, 805는 터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자, 해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터프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긴 할 거야. 근데 큰 틀에서 좌표 찾고 그 좌표들 가지고 식을 나타내고 최종적으로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는 다르지 않을 거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마지막 기억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우리 여기서 못 들어가겠어 지금. 돈은 내가 다 받아. 그렇지. 수업을 먼저 하고 먹었어야 되네. 근데 그러면 배달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806번 문제 가지고 먼저 볼게. 오른쪽 그림 같이 해. 내가 무의식 오랜만에 하고 왔는데 영상 오래 찍지 못하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지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유리함수 위에 한 점 P가 있고요.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딱 껐을 때 그게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을 Q할 때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일단 했으니까 보자. 그럼 결국 뭐야? PQ 길이의 최소값 구하려면 당연히 또 P와 Q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고 P와 Q는 X축의 수직, 즉 Y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둘의 X좌표는 똑같을 거야. 그럼 당연히 P점의 좌표만 먼저 세팅을 해줄까? P점의 좌표는 뭐라 한다? A, 요거 위의 점이니까 2A-1분의 8이 될 거고 Q점의 좌표는 A, X좌표 똑같지? 요거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러면 PQ의 길이는 얼마 되니? 요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되죠. 2A-1분의 8 빼기 마이너스 A 요게 되겠다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야. 인쇄 뭐 써야 되겠니? 산술기하 써야겠죠. 산술기하 써야겠죠. 산술기하 쓰려면 얘 분모랑 얘랑 모양이 맞춰져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맞출래? 여기 2A를 맞추기 위해서 A를 하나 대서 2A를 쓸 거야? A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모를 건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쪽을 분모에 맞췄잖아. 그치? 기억나? 근데 이쪽에 맞추려다 보니까 A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더하기 A 해줬으면 뒤에 다시 빼기 해주셔야겠죠. 그럼 빼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A의 개수를 막는 데 좋다고요. 근데 차라리 이쪽 A의 이차의 개수를 어때? 1로 만들면 낫지. 그러면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A-2분의 1분의 4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네. 아, 그러면 이거랑 맞추는 게 어때? 이거만 해주시면 되고 다시 더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둘 가지고 뭐 한다? 산술기하 쓸 수 있네. 자, 2루트 얘 둘이 곱하면 4가 될 거고요.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4 더하기 2분의 1 2분의 9가 되겠다. 됐지? 지금대로 별로 한 게 아닌데. 자, 마지막 809번을 한번 볼게요.
결국은 지금 이 유형도 좌표들이 있으면 다 해결이 가능해. 역시 보세요. 자, Q와 R의 좌표는 변화 안 변해? 안 변하죠. P만 이 유리함수비를 움직인다고. 그러면 P가 움직일 때마다 이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지고 넓이도 달라지겠지. 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일단은 최대 최소 문제니까 뭐야? 산술기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단은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자. P점의 좌표 세팅해야겠네? 얼마야? A, A분의 1이죠. 그럼 넓이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얘를 밑변을 잡으면 되겠죠? 그지? 고정된 두 점을 가지고 밑변 잡는 게 편하잖아. 그럼 밑변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밑변 길이 한번 구해볼까? 루트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루트 17. 그러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뭐가 최소가 돼야 돼? 밑변은 안 되네. 높이가 최소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인데 높이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럼 나는 높이가 최소가 되려고 하는 P부터 찾아야겠다. 자, 높이라는 게 뭐야? 밑변 QR을 연장시켜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와 이 위의 점 사이에서 수직으로 내린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P가 있으면 높이는 이게 되는 거니까 이거. 그럼 이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네. 맞나요?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해야 돼? 뭐가 등장해야 돼? 배웠잖아 우리. 1학기 때부터 배웠잖아. 이차함수를 가지고 배웠지만 모든 곡선에 통용되는 거. 곡선과 곡선 밖의 또는 곡선 아니도 상관없어요.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곡선 1을 움직이는 한 점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이 직선을 뭐 해서? 평행이동 시키잖아. 판별식이 나중에 생각해 보지? 이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서 처음 만나는 건 어떤 순간? 접하는 순간. P가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어떻게 되냐? 최소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중요해요 이거는. 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2학년 때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여기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다음 배울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모든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이 직선을 뭐해서 평행이동시켜서 접하는 순간에 그때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 내가 찾은 P의 최소값 어떤다? 이 밑변을 평행이동시켜서 접하는 순간에 P가 있으면 되겠죠. 이거랑 줄기가 똑같은 이런 접선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P가 위치하고 있을 때 이 길이가 바로 우리가 찾는 높이의 최소값이 되겠다는 얘기야. 됐지요? 자, 그러면 뭐 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접선 문제로 바뀌었네. 자, 이 노란색 접선이 이 유리함수랑 접하고 있어요. 자, 얘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기울기는 둘이 어때? 같겠네. 자, 원래 직선의 밑변의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는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마사 빼기 0이니까 마사. 너 기울기 얼마니? 마사가 되겠지. 이 밑변 QR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로 구해졌어. 그러면 그거랑 평행하니까 이 노란색도 기울기가 얼마짜리? 기울기가 마사인 접선이 되겠죠. 근데 y절편 모르잖아, 그치? 따라서 접선을 어떻게 세팅할까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로 세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k 값을 어떻게 찾을 건데 이 직선과 이 유리함수가 서로 뭐해? 접하죠.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는 둘이 같다고 연립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그 판별식이 0입니다. 이용하는 거잖아. 자, x분의 1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k하고 만든 2차 방정식이야. 양변에 x를 곱할게요. 이 1은 좌변에 할게요. 자, 얘가 뭐 하니까 접하고 있잖아.
접하니까 중근을 가질 거고 판별식 0 되겠네. 자, 니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지? 그럼 K가 얼마가 되니? 뿔마 4지만 이 그림 봐요. 이 접선의 Y절편은 얼마 되니? 양수겠죠, 그쵸? 그럼 K는 얼마나 돼야 돼? 4로 세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접선이 얼마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높이의 최소값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하면 되겠죠. 자, 이 직선 일반으로 바꿀게. 4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과 요 위에 있는 아무 점 하나 가져오자. 뭐가 제일 만만하나? 마이코마 1 가져올까? 마이코마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사 0 집어넣고 마사 루트 17분의 마8 절대값 줬으니까 8. 그럼 이제 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까 밑변 길이 얼마였어요? 루트 17. 높이는 지금 최소값 얼마 나온다? 루트 17분의 8. 따라서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다? 자, 좀 단계가 많아서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높이가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는 거고요. 높이가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은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는 거고, 그 말은 접할 때입니다. 이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접하는 순간일 때다. 따라서 얘와 길이가 똑같은 접선을 찾는 문제예요. 됐지? 잘 정리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와. 나온다고. 이번 시험을 떠나서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곡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이용하는 문제는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연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를 끝냈고요. 물론 숙제할 때 터프 문제들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프 그려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뜯어보세요. 안 풀리더라도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나중에 분명히 내 걸로 만들었을 때의 그 숙련도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질 거야. 알겠어? 충분히 고민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해설을 참조하든 다음 시간에 학생한테 질문하든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하든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 들어갈 테니까 혹시 숙제 밀린 친구들은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다 해보셔야 돼. 알겠지? 자, 이리나 끊으세요. 문신 맞는 거 보이고. 아, 이거 무서운 사람이야.